안녕하세요. 독서치료와 심리학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오진령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목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 수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심리학의 역사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그렇게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리학의 역사와 그 다음에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간단한 어떤 개론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임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전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담과 심리학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상담 심리와 그 다음에 독서치료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앞서 있었던 그 그림들에 보시면은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인부터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인류가 생겨나고부터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고 왜 사람은 유한한지,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죽으면 이들은 어디로 가고 왜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썩잖아요. 이제 썩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 아니면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 그런데 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꿈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라고 꿈을 안 꿨겠어요? 꿨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무엇인가? 있어. 우리 인간은 죽어서 어떤 곳으로 갈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온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좀 더 고급진 이야기로 하자면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에 대한 탐구는 고대 사회부터 시작되었다. 결국은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니죠. 심리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가 아닌 심리학은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인 철학적인 사유, 우리는 왜 존재하지, 어디서 왔지, 무엇을 추구하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사유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유와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날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지? 왜 비는 끊임없이 내리지? 왜 우리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밥을 굶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의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 자연의 운행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대인들은 심리학을 무엇에 대한 탐구라고 하냐면은 영혼에 대한 탐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왜?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고대인들은 또 무엇이 발달했냐면은 이 자연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왜 그런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바라보는 곳이 어디예요? 예, 하늘이에요. 하늘의 운행. 오늘은 날이 밝았지만 그 며칠 있다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대인들은 이 자연에 대한
것에 민감한 관심을 가졌고요. 이 자연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하늘의 운행에 대해서, 천체의 운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이 영혼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 왜 영혼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영이라는 것, 혼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느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의 어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영혼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거. 우리가 정신하면은 소울이나 스피릿으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보자면.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면 사이키. 라는 뜻이거든요. 사이키가 이제 영혼, 혼, 심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혼은 어떻게 다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떠다니잖아요. 그죠? 이 샤갈에 이제 그림이 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꿈을 분석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분이 꿈에서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해요.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날개가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면서 이 마을도 구경하고 저 마을도 구경하고 이제 그런 꿈을 이제 다루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떠다니는 것 이걸 아이올로스라고 해요.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어떤 존재.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아이올로스라고는 하는데 이 아이올로스가 결국은 푸시케와 같은 의미다. 정신도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연 현상이 뭐냐면 바람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지금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태풍이 쳤을 때, 태풍이 몰아쳤을 때 후덥지근한 바람, 끈끈한 바람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날씨가 조금 더 사나워지면 좀 추워지면 어때요?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죠. 근데 자 보세요. 끈적한 바람, 시원한 바람, 그다음 매서운 바람, 그 바람에게도 여러 가지를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분명히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요. 느껴요. 그죠? 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그리스어로 푸네우마 혹은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정신, 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혼, 영혼이라는 것은 본 적은 없지만 느끼고 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과 같아요. 어원적으로 보지만 푸누마, 푸네우마라는 것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시인들에게서의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 하면은 마술적인 느낌의 어떤 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 보면은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귀신이 나타나서 아니면 영혼이 나타나서 말을 할 때 연기를 풀풀 내뿜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게 바로 푸뉴마예요. 그래서 입김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뭐냐 하면 불길. 불길도 사실은 불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제 불길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그 영혼, 혼과 연결될 수 있겠다.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 영혼은 산자의 영혼이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영혼이잖아요. 그쵸? 죽은 자의 살아있는 혼. 이제 이것은 일종의 서늘한 느낌으로, 이제 서늘한 입김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흉갓집에 간 거나, 우리 여름에 흉갓집 그 체험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 여행에 갔을 때 어느 그 한적한 곳에 오두막집을 들어갈 때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그런 데가 많은데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서늘한 느낌, 으스스한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온 말이 사이키예요.
그래서 사이키 플러스 로고스. 로고스는 일종의 논리, 뭐 지성, 지식, 뭐 로직, 뭐 이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는 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성어가 합쳐져서 이제 사이키 플러스 로고스 합쳐져서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심리학의 정의는 아까도 이제 선생님들이 내리셨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거 맞죠? 그러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심리학이 대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학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